오늘은 백트래킹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n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퀸 문제는 n×n 체스판 위에 퀸 n개를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퀸은 세로, 가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공격을 할 수 없게 배치한다는 것은 세로, 가로, 대각선으로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n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배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퀸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퀸의 세로, 가로, 대각선에 다른 퀸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n개의 퀸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 해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4x4 체스판에서 다 해보면서 4개의 퀸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배치하는 규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치하고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체스판은 비어 있고요. 일단 제일 왼쪽 위에 퀸을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배치를 할 건데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두 번째 열에는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열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배치를 하고 나서 보면 세 번째 행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겹치죠.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배치한 퀸을 뗍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열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째는 네 번째 열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배치를 하고 근데 또 놓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퀸을 전부 다 떼내고 다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배치를 하죠. 그래서 4개를 배치하는데 성공을 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쭉 반복을 하다 보면 모든 경우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린 화살표들을 다시 살펴보면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 내려간 경로를 빨간색 화살표가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형태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트랙해서 경로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백트래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게 되는 체스판의 최대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체스판의 개수가 1개고 두 번째 단계에선 4개죠. 즉 n개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4개의 체스판 각각 4개의 체스판이 나올 거니까 4의 제곱 즉 n의 제곱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n승계의 체스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전부 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복잡도가 될 것인데요. 이런 등기 수열의 합을 구하는 법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r-1분의 r이 n 플러스 1이었나? 마이너스 1. 대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빅 O 노테이션으로 적으면 n의 n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깔렸는데요. 각각의 체스판이 배치가 될 때 O1의 시간만 걸렸다는 가정이 깔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헤더들을 선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편의상 using namespace std를 하겠습니다. 다음 메인 함수를 선언하고요. 우리는 어떤 정수형 변수 n을 입력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면 n×n 보드에 나올 수 있는 퀸의 배치 경우의 수를 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트형 변수 n을 선언을 하고 입력을 n에 받습니다. 그리고 보드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벡터를 사용해서 보드판을 만들겠습니다. 불리언 변수를 사용을 할 것이고 n×n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판을 전부 false로 초기를 하겠습니다. 퀸이 놓이면 true, 퀸이 놓이지 않으면 false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안 놓였으니까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를 정의할 것인데 퀸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get number of positions. 보통 체스에서는 이 배치를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행을 첫 번째 행, 여기선 인덱스 0이 되겠죠. 0번째 행부터 n-1번째 행까지 리커시브하게 돌면서 경우의 수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의 리커전이 돌면서 현재 도착한 행의 개수를, 행의 위치를 y로 둘 것이고, 그 다음 보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죠. 현재 퀸이 어디 놓였는지를 알아야지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를 만들 것이고요. 이 함수가 제대로 정의가 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처음에 0번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껍데기를 만들었을 뿐이고 이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본격적으로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펑션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베이스 케이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 케이스는 이 y가 n-1번째까지 간 경우가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보드 다 사이즈가 n일 거기 때문에 y가 보드 다 사이즈까지 왔으면 성공을 했으니까 이를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커시브 콜마다 이 함수가 하는 것은 다음 행을 흩으면서 체스의 퀸을, 그 보드에 퀸을 놓을 수 있는 곳에 퀸을 놓고 다음 get number of positions를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x라고 두겠습니다. n까지 x를 증가시키면서 근데 거기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isValid 함수 하나를 만들 것이고요. 이 함수는 현재 y값, x값, 그리고 보드의 상황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퀸을 놓는 것이 valid 한지를 체크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valid 하다면 일단 처음에 리턴 값을 0으로 둘 것이고요. 그래서 valid 하다면 퀸을 놓고 그 다음 리커전을 돌려야겠죠. 그래서 퀸을 놓습니다. 아까 보드의 정의에 따라서 퀸을 놓는다는 것은 해당 좌표 값을 의 원소를 true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 y 플러스 1 한 y번째 행에 퀸을 놓았기 때문에 y 플러스 한 번째 행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다 뒀으면 다시 퀸을 떼는 작업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다 됐으면 이렇게 하면 틀렸죠. 그래서 각각의 x를 그러니까 열을 0부터 n-1까지 순회를 하면서 해당 위치에 놓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퀸의 배치 수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다 더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죠. 리턴을 합니다. 해서 백트래킹에서는 이렇게 현재 상태를 바꾸고
리커시브한 함수를 콜을 한 다음에 다시 상태를 원복시키는 이런 형태의 코드 패턴이 매우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야지 코드를 빨리 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남은 게 isValid라는 함수를 또 짜야 됩니다. int y, int x, 그리고 벡터블 보드를 받아야죠. C++에서 이 call by reference 하는 이유는 이 n by n 보드를 매번 복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드를 call by reference로 호출을 하는 파라미터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isValid 함수를 짜야 되는데요. isValid 함수를 짜기 위해서는 그 현재까지 놓인 퀸과 현재 이번에 놓을 퀸이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겹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해서 우리가 여기에 놓고 싶습니다. 퀸을 여기에 놓고 싶다면 왼쪽 위 대각선 그리고 세로 위 그리고 오른쪽 위 대각선, 여기에 퀸이 하나도 놓여있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퀸이 놓여있다면 여기에 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밸리드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체크하는 함수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 y가 3일 거니까 y-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한 칸씩 올라가면서 세로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을 확인하는 코드를 짜면 되겠죠. y를 일씩 깎으면서 0보다 큰 동안, 여긴 1인데 실제로는 0이겠죠. 0보다 큰 동안 루프를 돌면서 이를 체크하는 코드를 짤 것인데요. 세로부터 체크하면 세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y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yx를 체크하면 되겠죠. 이 값이 true라면 퀸이 놓여 있다는 거니까 밸리드 하지 않습니다. false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이제 왼쪽 위 대각선과 오른쪽 위 대각선을 짜야 되는데요. 이걸 짜기 위해서는 dx라는 변수를 하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dx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이 세로와 대각선 사이 길이 차이로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칸 올라갔을 때는 세로와 대각선이 마이너스 1 또는 1만큼 벌어져 있고 두 칸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 2 또는 2만큼 벌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dx를 처음에 한 칸 올라간 상태일 거니까 증가를 시켜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거 왼쪽 위 대각선을 체크한 거고 오른쪽 위 대각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놓여 있을 경우에는 false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다 안 놓여 있어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럼 true 리턴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코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이 x-dx, x 플러스 dx가 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 0부터 4까지 판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던가 6이라던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를 정의할 것입니다. isRange라는 함수를 정의할 것인데요.
y, x 좌표랑 그 보드의 현재 사이즈 n이겠죠. 사이즈가 주어졌을 때 이 보드의 y과 x가 범위 내에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y가 0보다 크거나 and겠죠. y가 사이즈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x가 사이즈보다 작거나 이 조건이 다 만족하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짰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코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y, x, board.size 레인지 안에 들면 이걸 체크하고 여기에선 x-dx가 레인지 안에 든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경우는 x 플러스 dx가 레인지 안에 든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성이 됐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괄호를 하나를 안 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제 나름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체스판이 8개일 경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8일 경우 92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네요.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나 했네요. 이게 아까 괄호를 너무 생각 없이 완성을 했는데 이게 맞죠? 일단 isRange를 확인을 하고 isRange 안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나갈 것이고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해당 위치에 퀸이 놓였는지를 확인을 하게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게 맞죠. 그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92가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답입니다. 네, 이렇게 저랑 함께 n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n의 n승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짠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n의 n승이 아닙니다. 이유는 매번 리커시브 콜을 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5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isValid 함수를 수행을 할 때 현재 위치에서 제일 위까지 올라가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5n의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제가 짠 알고리즘의 타임 복잡도는 5n 플러스 1이 됩니다. n의 n 플러스 1승이 됩니다. 이거를 5의 n의 n승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isValid 함수를 5원이 걸리게 바꾸는 것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이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뭐 nqueen backtracking optimization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